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의 자발적 은퇴를 선택한 한 남성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은퇴를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유는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벗어난 순간 잃어버리는 것들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은퇴는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월 230만 원이면 충분했으며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입까지 더하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고 시계에 쫓길 일도 없었습니다. 은퇴 첫날 그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감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느꼈던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존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가장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직장 동료가 연락을 끊는 순간 나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적 연결을 잃고 있었습니다. 6달이 되자 몸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운동을 미루기 시작했으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규칙이 사라진 일상은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꾸준히 움직이던 그의 몸은 빠르게 무거워지고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생활의 구조와 건강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자유가 아니라 의미였다. 의미를 잃은 자유는 오히려 공허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규칙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이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는 자유를 얻는 일이지만 그 자유를 지탱해줄 역할, 관계, 규칙, 의미가 없다면 자유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보다 정체성 상실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는 돈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삶의 구조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나를 지탱해줄 역할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는가? 내 하루를 움직이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자유는 은퇴 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여야 비로소 자유가 기쁨이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한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지탱할 삶의 의미입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퇴자들과 깊이 이야기해보면 자유는 가장 먼저 손에 들어오는 선물이지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상상하던 형태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구조와 의미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자유는 곧바로 공허로 변하고 공허는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됩니다. 은퇴 후 삶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첫 몇 주 동안은 마치 유급휴가를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늦잠도 자보고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초기의 허니문 기간은
평균 2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은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일정을 만들어주며 하루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해주는 구조적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삶에서 가장 큰 구조물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 순간 그는 삶 전체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오던 역할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혼란 상태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직종이나 직위 수준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 일부가 됩니다. 팀장일 때 팀원을 챙기던 마음, 고객을 상대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하던 경험,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았다는 감각은 개인의 자존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면 정체성 기반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수개월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관계 문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한 직장 동료들과 은퇴 후에도 잘 지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업무라는 접점을 중심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접점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밀도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자주 연락을 하던 사람들은 사실 나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연락했던 것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기능적 관계, 즉 일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면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들은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직후 가장 빨리 무너지는 영역이 사회적 연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소득 감소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요소라고 평가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연결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 심리적 안정 기반이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자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규칙의 부재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하루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언제 점심을 먹고 언제 회의를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구조가 사라집니다.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할 일이 넘칠 때가 아니라 할 일이 없을 때 불안은 더 빠르게 스며듭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를 잃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사라지면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을 가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작은 흐트러짐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몇 달만 지속돼도 신체 리듬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루를 이끌어가는 동기 자체가 약해지면 모든 활동이 의미 없음으로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의미를 잃은 자유는 결국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겪은 은퇴자들은 시간이 흐른 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유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자유만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들을 하나씩 잃고 있었다. 그 기둥은 역할이고 관계이고 규칙이며 결국 의미입니다. 의미는 목적과 활동과 연결해서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은퇴 후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준비보다 생활적 준비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숫자로 계산되지만 삶의 구조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금액과 기간을 통해 계획할 수 있지만 정체성 관계, 의미, 규칙 같은 요소는 시간이 걸리고 경험을 통해 쌓아야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은퇴 1년 전부터 미리 일상의 구조를 만들어보고 인간관계를 확장해보고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작은 역할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찾은 사람도 있고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연결을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루틴화된 활동으로 바꾸면서 하루의 동력을 되찾았습니다. 역할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라도 좋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도 충분합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의 하루는 자유가 의미를 만나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관계 역시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만나야 하고 스스로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한번 관계의 기반이 만들어지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커뮤니티 연구에서도 관계의 양보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패턴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 만남은 소속감을 유지하게 하고 외로움을 예방하며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책임과 작은 성취에서 형성됩니다. 은퇴 후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더 피곤하다. 이 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자유는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텅 비게 만듭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유는 채워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의미로 채우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되고 공허로 채우면 예상보다 빠르게 붕괴됩니다. 재정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은 시간을 사지만 의미는 시간을 살게 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퇴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며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의미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는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든 이미 은퇴했든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지탱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고 의미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자유가 공허가 아니라 의미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